최근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태블릿만 덜렁 들고 오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노트북보단 태블릿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노트북은 들고 다니기에 무겁고 가격도 부담된대요. 태블릿은 비교적 편리하고 가격도 노트북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태블릿은 애플과 삼성 제품이 유명한데요.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은 항상 비교 대상이 되어왔어요. 아이폰과 갤럭시 뭐가 더 좋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상황을 알아야 상황에 맞는 태블릿을 고를 수 있어요. 오늘은 상황별 태블릿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주로 하는 업무를 확인해보세요.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갤럭시 탭이 더 좋아요. 파일 관리가 아이패드보다 훨씬 편해요. 특히 윈도우 PC, 한글 파일 등을 자주 작업하는 사람들은 갤럭시 탭을 사용하면 한글 PPT, 엑셀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의 단축키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아이패드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아이패드도 문서 작성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이패드로 한글 파일을 열었을 때 종종 깨져요. 심지어 파일명이 깨질 때도 많아요. 사용 용도가 문서 작업뿐이라면 갤럭시 탭 추천드려요. 그러나 내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거나 사진 편집을 좋아하고 그림을 자주 그리는 사람들은 아이패드를 추천해요. 아이패드용 드로잉 앱이 잘 되어 있고 펜슬 촉의 감도가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고 세심해서 액정 타블렛처럼 작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디자인 작업하기에도 좋아요. 수업 시간에 필기를 직접 하면서 밑줄 치고 슥슥 간단한 그림 그리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꼭 아이패드로 구매하세요. 사실 태블릿을 사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필기예요. 태블릿을 사면 모든 필기는 태블릿으로만 하게 될 거예요. 그림이 아니라 노트에 필기만 한다면 갤럭시 탭이 더 좋아요. 갤탭은 펜 끝이 말랑해서 부드럽게 잘 적혀요. 반면 애플 펜슬은 끝이 좀 딱딱해서 유리해되고 글자를 적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 필기감만 두고 보면 갤럭시 탭을 더 추천해요. 공책에 필기할 때 그 느낌, 갤탭은 그 필기감을 최대한 느끼게 해줘요. 그렇다고 또 아이패드에 필기감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애플 펜슬에 이것 하나만 있으면 필기감이 비약적으로 좋아져요. 종이질감 필름인데 이걸 패드 화면에 붙이면 아이패드 필기감이 올라갔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필기감 하나 때문에 갤럭시 탭을 선택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노트 필기할 때 단순히 펜의 촉감만 좋다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에요. 필기한 글자가 선명하게 잘 보여야 해요.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 패널 스펙에 비해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쓰기로 유명해요. 특히 검은색 부분이 잘 표현돼서 화면의 명암비가 아이패드보다 선명하다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영상 시청에서의 장점이에요. 오히려 필기를 할 때는 단점으로 느껴져요. 빨강이나 초록색이 더 튀어 보이기도 하고 강한 명암비 때문에 검은 배경에 흰 글씨를 쓰면 그 대비가 너무 세서 잘 보이긴 한데 눈이 부실 정도예요. 거기서 밝기를 줄이면 화면 전체에 녹색기를 띄어요. 사람들이 이걸 녹조 현상이라고 불러요. 반면 아이패드는 트루톤 기능이 있어서 주변광에 맞춰 색상을 자동으로 변경해줘요. 색상이 굉장히 정확히 나타나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나 영상 사진 편집하는 사람들은 색상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색상에 예민하거나 그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아이패드를 추천드릴게요. 문구점에서 공책만 산다고 필기를 할 수 없어요. 연필이나 볼펜을 사야 해요. 태블릿이 공책이라면 펜슬은 볼펜이에요. 그만큼 펜슬은 태블릿 사용할 때 꼭 필요한 도구예요. 펜슬이 있으면 손가락 터치만으로 작업할 때보다 더욱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요. 그만큼 펜슬은 아이패드와 갤탭의 필수 도구예요. 갤탭을 사면 S펜이 기본으로 동봉되어 있어요. 반면 아이패드의 애플 펜슬은 따로 구매해야 돼요. 1세대는 149,000원, 2세대는 195,000원, 1세대는 지금 쿠팡에서 129,000원 할인하고 있는데 혹시 애플 펜슬 1세대 찾고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이건 호불호 문제인데 애플 펜슬 S펜보다 훨씬 무거워요. 오래 사용하면 손목에 피로가 갈 수 있어요. 손목이 안 좋다거나 나이가 좀 있어서 손목을 관리해야 된다면 애플 펜슬보다는 S펜이 더 나아요. S펜은 가벼워서 오래 써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애플 펜슬을 잠깐 동안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애플 펜슬로 그림 작업을 하는 미국의 유명 유튜버 기비 ASMR님은 1시간 동안 애플 펜슬로 그린 그림을 유튜브에 업로드해요. 그 작업한 결과물의 조회수가 무려 400만 뷰 이상 나왔다고 해요. 갤럭시 탭에서 주로 쓰는 드로잉 어플은 클랩 스튜디오예요. 그런데 이 어플, 애플의 프로크리에이트보다 접근성이 떨어져요. 클랩 스튜디오는 2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전문적인 앱이다 보니 그림 그리는 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 프로크리에이트는 드로잉에 최적화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유저도 많아서 관련된 정보와 강의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림 컨텐츠 만들고 싶으면 애플 펜슬을 추천드려요. 지금 이 영상 옆으로 누워서 보고 있는 거 알아요?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 작은 화면 때문에 눈이 빨리 피로해져요. 눈이 빨리 피로해지면 그만큼 시력 저하도 이른 나이부터 진행될 거예요. 태블릿이 있으면 큰 화면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요. 영상 머신으로는 두 제품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갤럭시 탭 S9 제품에 엄청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어요.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중 색재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가 들어갔어요. 화면 스펙만 놓고 본다면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보다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애플도 곧 엄청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패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패드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패드가 갤럭시 탭보다 사운드가 더 좋다고 해요. 특히 평소에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면 아이패드로 구매하세요. 내가 평소에 에어팟을 많이 쓴다면 아이폰과 아이패드끼리 호환성도 좋으니 아이패드를 더 추천드려요. 화면 비율은 영상 머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갤럭시 탭의 경우 16대 10의 비율로 세로가 좀 더 길어요. 아이패드는 4대 3 비율로 가로가 더 넓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등 모두 기준 화면비가 16대 9이기 때문에 갤럭시 탭의 비율과 비슷하게 제작돼요. 그래서 갤럭시 탭으로 봤을 때 좀 더 꽉 찬 화면으로 몰입감을 느낄 순 있어요. 반면 아이패드로 보면 화면 위아래에 검은색 박스가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율이 좀 더 영화적인 매력이 느껴져서 좋긴 해요.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비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집에 있는 데스크탑으로 문서 작업을 하기엔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노트북을 사기엔 가격이 비싸잖아요. 남들처럼 카페에서 마시면서 문서 작업하고 싶을 때 있어요. 문서 작성은 실제 키보드로 타이핑해야 일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필수로 구매해야 되는 액세서리 중 하나가 바로 키보드 케이스예요. 보호 기능에 키보드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문서 작업과 소중한 패드를 보호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 태블릿으로 문서 작성을 끝냈어요. 그럼 이 파일을 집에 와서 데스크탑에 옮겨야 돼요. 아이패드에서 작업한 문서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윈도우 PC로 옮길 수 없어요. 아이패드는 드라이브나 메일을 통해 옮겨야 해요. 급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단점으로 아이패드에서 문서 작업을 하면 자소 분리 현상이 나타나요. 파일명을 저장하고 윈도우로 옮기면 파일명이 다 깨져 있어요. 판다라고 저장하면 피읍 아니은 디귿 아처럼 다 깨져서 나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름 바꾸는데 시간도 잡아먹고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문서 작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갤럭시 탭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갤럭시 탭에서 작업한 파일들은 모두 USB로 연결해서 컴퓨터로 즉시 옮길 수가 있으니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휴대폰 할 때 유튜브로 노래도 틀어놓고 카카오톡도 하고 계속 화면을 바꾸기가 의외로 번거로워요. 또 핸드폰 만지다 보면 여러가지 어플을 동시에 켜놔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한마디로 멀티태스킹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멀티태스킹은 갤럭시 탭이 오래전부터 선두주자였어요. 3분할은 기본이고 팝업창을 띄워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알맞은 멀티태스킹 세팅이 가능해요. IT 박사 60만 유튜버 테크몽님께서도 아이패드보다 갤럭시 탭의 멀티태스킹 기능이 훨씬 좋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아이패드는 멀티태스킹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패드도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다만 갤럭시 탭과 비교를 했을 땐 제한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여러 화면을 띄우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화면이 더 깔끔해 보이는 장점도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작업을 하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갤럭시 탭이 조금 더 유용하겠네요. 주변에 애플 제품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신의 모든 전자기기를 다 애플 제품으로만 써요. 그리고 애플 안 쓰는 사람들에게 왜 애플을 안 쓰냐고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아이폰만 쓰면 되지 왜 애플워치, 맥북, 에어맥스 전부 애플 회사로 통일하는 걸까요? 바로 이 애플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호환성 때문이에요. 애플을 하나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산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만큼 애플 생태계에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 힘들다고 해요. 본인이 아이폰, 에어팟, 맥북 중 하나라도 사용한다면 태블릿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아이패드로 가야 해요. 저도 최근에 맥북을 구매했는데 아이폰과 함께 쓰니 이런 신세계가 따로 없어요. 아이폰에서 글을 복사하면 아이패드에서 붙여넣기도 가능해요. 아이클라우드나 에어드롭으로 쉽게 파일들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애플 제품을 사면 모든 전자기기를 다 애플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삼성의 호환성은 별로냐? 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애플에 비해 호환이 복잡하고 어렵긴 해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갤럭시 탭, 갤럭시 휴대폰, 윈도우 컴퓨터까지 연동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 갤럭시 제품들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굳이 이 호환성 때문에 애플 제품들로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어떤 제품이 더 맞는지 잘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 제품으로요. 애플과 삼성은 라이벌 같은 느낌이잖아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IT 업계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제품이 있어요. 최근 공개된 안드로이드 태블릿 갤럭시 탭 S9, 원래는 올 초에 나올 거라 예상했던 갤럭시 탭 9이 이제서야 공개가 됐어요. 240만 IT 유튜버 있어님도 쇼핑 라이브 방송 도중 갑자기 휴대폰을 켜서 갤럭시 탭 S9을 구매할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도 많았어요. 탭 시리즈는 늘 아이패드에 밀리는 평가가 많았어요. 성능, 호환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달라요. 색상은 베이지와 그라파이트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라파이트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깔끔하게 쓰고 싶으면 베이지도 예쁜 것 같아요. 무난한 색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칩셋의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S23 시리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가 탑재됐어요. 용량 또한 최대 1TB로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가능해요. 갤럭시 탭의 단점이었던 드로잉과 그래픽 디자인 등 아이패드보다 떨어진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게 갤럭시 탭 시리즈 최초로 갤탭 S9 시리즈와
S와 S펜 모두 방수 테스트에서 IP68 등급을 받았어요. 심지어 S펜까지 방수가 된다는 게 놀라워요. 수영장 가서 그냥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약했던 갤럭시 디바이스와 연결성까지 향상시켜서 그동안 단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대용량 배터리도 탑재했어요.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어요. 그 전부터 장점이었던 멀티태스킹 능력과 문서 작업 능력을 더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 탭 중 최고니까요. 크기 차이로 나누는 일반 울트라 플러스도 더 이상 급 차이를 내지 않고 스펙을 차별 없이 출시해줬다는 것도 묘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좋은 탭을 만드는데 애플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디스플레이 리서치 회사인 엄디아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1분기부터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의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앞에 말했던 영상 시청 부분에 있어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보다 더 앞서 있었어요.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패드도 그러한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해 디스플레이를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만약 이 제품이 출시가 된다면 OLED를 태블릿이나 맥북에 적용한 첫 번째 제품이에요. 그럼 이 OLED가 대체 뭐가 좋길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되면 밝기가 증가하고 명암비가 증가해서 검정색의 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갤럭시 탭만 가지고 있었던 강점을 아이패드도 갖게 된 거죠. 거기에 재생률도 10Hz 이하로 더 낮아져 배터리 수명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저번에 나왔던 아이패드 프로는 M2 버전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나올 아이패드 프로는 M3 칩을 포함한 제품이 될 거예요. M3 칩은 전에 나왔던 M2 프로 맥스를 가볍게 뛰어넘는 성능일 거라고 예상돼요. 하루빨리 이 M3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가 나오길 사람들이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유명 IT 정보 유출자 레베그너스 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해에는 M3를 탑재한 맥 또는 아이패드는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좋은 스펙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가지만 출시가 돼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애플은 확실하지 않으면 출시를 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가격도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니 더 비싸질 것 같아요. 구매할 사람들은 조금씩 돈 모아 놓으세요. 어쨌든 두 제품 모두 세계적인 태블릿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성능과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골라서 구매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 설명들을 자세히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냥 직원이 딱 추천해주는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고민하기 싫은 사람들은 내가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한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 한글 엑셀 등 문서 작업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이고요. 내가 아이폰을 사용한다, 그림, 디자인 영상 편집 등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면 아이패드로 추천드려요. 전부 최저가 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구경해보시고 구매하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현명한 소비하세요. 원하는 리뷰템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